재판 계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쌍방 출석 바뀌신 검찰 측 바뀌신 분이 진종규 검사 이제 불출석하고 저기 조재철, 구승기, 김승민 검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들 들어오시고 그리고 변호인들은 바뀌신 분 없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까지 원래 그거 의견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따로 접수하셨나요? 선관위 냈어요? 선관위 냈어? 몇 개인가요? 17 그 지금 받아보시는 거는 지난번 공판 기일에 관련된 거고요. 변론 27은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선관위 관련된 건 오전에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증거 능력.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그건 거죠? 저 증거 능력 지금 다투시는 거 26번. 전체는 아니고요. 조금 더 추가로 보완 그래요?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또 한번 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7 그리고 선관위 관련된 건 오전에 냈습니다, 재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변론 요지서 26, 27 관련해 가지고 하고 그 12월 2일은 가급적 좀 진행하면 안 될까요? 저희가 기일이 조금 그런데 정 안 되세요? 많이 힘드세요? 그러면은 재판부에서 혹시 오후만이라도 너무 저희들이 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아예요? 세 개를 한꺼번에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혹시 오전만이라도 그것도 좀 힘드신가요? 그렇게 하시죠, 오전. 하시죠. 오전만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때 일단 날짜는 잡혀 있는 거니까 오전에 2시간 정도는 그래도 좀 알겠습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죠? 소송지에 따르겠습니다. 뭐라도 예, 그러시죠. 12월 2일은 오전만. 알겠습니다. 12월 2일은 그럼 오전만 할게요. 예, 오전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김용현 피고인,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만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저 김용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저 따로 분리해서 진행합니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후에 2시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론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판에 준비되시면 저희 답변서는 아직도 그 피고인께서 아직 더 제출하실 의견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받아서 종합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의견서란 건 증거, 디지털 증거에 관한 의견, 그거 좀 예. 추가로 내는 거 그겁니다. 그거 세부적인 거 제출은 나중에 어차피 따로 하실 테니까 일단 다 냈습니다. 뭐를 뭐 한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의견은 26, 27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그냥 의견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내신다는 거는 세부 항목 뭐는 뭐 때문에 부동의한다. 뭐 때문에 요런 취지 같으세요. 예, 그럼 오늘부터 2주 뒤로 기한으로 알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오전에 증거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됐던 1의 4 부분이 순번 520번 계엄 예상 못한 문서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까 증인한테 신문하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라서 법률적 판단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근데 요 부분은 특수 공작 계획 또는 보완이 필요한 특수 작전 계획에 해당돼서 2급 비밀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황 발생에 따른 일시적 작전 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는 3급 비밀 내지는 2급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공개를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라서 이 국방장관의 정한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동의는 하시는데 참모장이 증거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얘기하든지 말든지 이거하고는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 주장을 하신다. 군사기밀 이유로.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까 저 특검 신문 사항 중에 4번 기록, 4번 김용현 피고인 기록 순번 520번 문건에 대해서는 동의하되 위법 수입 증거 주장 유지. 예, 그러면은 채택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증거 배제 결정할지 확인하겠습니다. 채택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그 5번에 474번 비공개 첨부 자료에 그 손글씨 부분 거기는 어떠세요? 여기도 저희들은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요것도 예, 예. 일단 동의를 하되 예, 예. 군사기밀 이유로 위법 수집 증거 주장 일단 증거로는 채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오전에 했던 것 중에 증거 문제는 없네요. 대신 증거 배제 결정 여부는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정리하실 때 이 부분도 저희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듣긴 하는데 놓칠 수가 있으니까 증거 목록에서 어느 부분을 증거 배제 결정 주장하시는지 꼭 좀 나중에 그 표시 좀 저희가 해주십시오. 공판 주소를 다 봐야 되는데 그 좀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하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판 주소 다 열람이 되면 따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느 변호사님이 예, 오늘 정면 설명하시겠습니다. 변호사하고 김지민 변호사가 나눠서 김지희 변호사님 오셨네요. 예, 김지희 변호사님 출석하신 걸로 오후는 그렇게 해서 예 준비되시면 진행하실까요? 아까 저희 그거는 받아봤습니다. 그 변호인 의견서 요거 검사님들 받아보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준비되시면 뭐 오전에 주신 거라면 받아봤고 오후에 추가 PPT가 있다면 오후 PPT는 아직은 따로 받아본 건 없습니다. 네, 오후에 혹시 PPT 뭐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아 예. 이 PPT는 저희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또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 10분 정도 내외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PPT는 선관위와 관련된 그동안에 나왔던 증거 서류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우선 특검은 선관위와 관련된 행위를 이제 폭동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또 계엄사령관 지휘하에 선관위 청사 진입, 선관위 전산실 통제, 선관위 직원 관련 조치, 경찰의 외곽 봉쇄 및 출입 통제, 특전사 및 방첩사의 선관위 관련 일체의 이러한 조치들이 폭동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공소장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소 사실은 헌법, 계엄법, 비상대비 관련 법령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이러한 법률 규정과 또 각 부대원의 증언 또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내란죄 핵심 구성 요건인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소 사실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허위, 과장 기재가 다수이고 또 대상, 행위, 특정이 불명확한 특정 불비의 공소로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되고 또 무죄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계엄사령관의 행정사무관장입니다. 헌법 제77조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을 규정을 하고 있고 계엄법 제7조에서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 전반이 계엄사령관 지휘 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헌법, 법률이 예정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비상대비법이 있습니다. 비상대비법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헌재와 중앙선관위 역시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 공판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중앙선관위 역시 비상계획을 수립을 하여야 되고 시설 방호 또 군과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기관임이 법률 규정과 또 선관위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행정사무와 관련되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규칙에서 청사 방호 역시 행정사무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과 또 제11조 이제 정보관리국의 이제 역할로서 전산센터 또 전산장비 관리라든지 정보시스템 통합 관제 침해 대응은 또 전형적인 행정사무에 포함이 된다라고 선관위 사무기구 규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선관위 청사 또 전산실 서버 방호, 출입 통제, 보안 강화 이런 것들은 선관위 고유 행정사무에 해당이 되고 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법 제8조에 따라서 군과 경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특검이 내란 실행 행위를 위한 선관위 장악이다라고 보는 것은 계엄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고 법률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란이 성립되기 위해서 폭동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다수인의 폭행, 협박 등의 위력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단순히 군이 출동을 하고 경계를 했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어떠한 지역의 평온이 깨졌는지 이러한 것이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와 관련되어서도 그동안 나왔던 정인들의 정언들에 의하면 실제 군의 조치 내용은 시설 방호, 출입 통제, 우발 사태 예방, 질서 유지 또는 완곡한 은행을 유지하고 민간인과 불필요한 충돌을 회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시 군의 지침이었습니다. 선관위 관련되어서 나왔던 이제 증인 안무성 관련되어서는 이렇게 법조에서 정언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호 임무 수행을 했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민간인들을 보았지만 그러한 민간인들이 군인들을 보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언도 있었습니다. 군인의 조치는 평온을 유지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 우선 군의 정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공무원 안모 씨도 진술서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그냥 잠을 잤다라고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비상 대피라든지 피신이라든지 공포 상태가 아니라 통상적인 일상이 유지되었다라고 선관위 공무원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조지호 증거기록 순번 27번 안모 씨 진술조서 328면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TV를 통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란이라는 그러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사령부의 과천청사 점거 및 전산실 폐쇄 주장입니다. 점거 폐쇄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허구입니다. 지금까지에 제출되었던 증거 서류라든지 정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선관위 청사를 무력으로 배타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었고 전산실 출입을 전면 차단 봉쇄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제 군은 그 당시 계엄 선포 및 비상 대비 계획에 따른 시설 방호, 보안 통제를 했다라는 것이 정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선관위 직원 신모 씨의 진술입니다. 신모 씨도 문상호 증거기록 순번 837번 신모 씨 진술조서 1309면에서 수사관이 당시 계엄군은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력 과시 등의 행동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신모 씨는 그런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협조해달라는 요청 정도로 한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군의 행위는 폭행, 협박이 아니라 정중한 협조 요청에 따른 보안 조치였다라는 것이 선관위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사령부가 또 전산실을 폐쇄했다라는 이러한 사실 역시 정언을 통해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민간업체 직원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전산실을 제약 없이 드나들고 있었고 그 당시 민간인 직원들은 자기들에게 이러한 출입 권한이 부여되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전창훈 증거기록 순번 435 이모 씨, 박모 씨 진술조서 783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이후에 민간 업체의 임의적인 서버실 출입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보사령부 군인들이 과천청사라든지 선관위를 점거, 전산실 폐쇄했다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전산보안 행정사무를 군이 보조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 군인들의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공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면 정보사의 임무는 선관위 청사 또 주요 시설 방호 확보였습니다. 그리고 방첩사가 도착하면 그것을 인계하는 것이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하더라도 합동수사본부가 구성이 되면 그 이후에 별도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력 장악이 아니라 불순 세력 침투에 대한 차단, 서버 시설 보호 위한 선제적인 방호 조치였다라는 것이 관련 자료에 있습니다. 박안수 증거기록 순번 219번 작전일지 스캔본에 의하면 해당 건물의 서버와 선거 조작 장비 등 기타 세력에 의해 파기 및 확보되지 않도록 우선 확보, 후 방첩사의 인계라고 명확하게 작전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공판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계엄 해제로 인해 합수부가 구성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수사 대상, 투입 부서, 인원 등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민간인 체포 실행 행위라든지 실행 착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조상 합수부가 결성이 되고 수사, 배당, 대상 정리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첫 단계인 합수부의 조직부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체포 시도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막연히 30명 체포라고 이게 숫자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어떤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는지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공소 사실의 특정성을 위반을 한 부당한 공소 제기라는 것을 스스로 특검의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정보사의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라는 이러한 주장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전제로 한 허위의 공소 사실, 그리고 계엄 사무 구조에 비춰 볼 때 정보사의 역할은 보조적인 방호, 호송 지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의 폭동, 구성 요건과는 무관한 공소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선관위와 관련된 경찰의 선관위 외곽 경계 및 출입 통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하에서 경찰의 지휘입니다. 계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경찰은 행정기관 소속이기 때문에 치안 유지기관입니다. 계엄이 발령이 되면 계엄사령관 지휘 아래 경찰은 질서 유지, 시설 방호, 출입 통제 등 계엄 사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선관위도 비상대비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군과 경찰의 협조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나왔던 군인들의 정언을 통해서 외곽 경계의 성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당한 1지대, 2지대 방호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선관위 청사 또는 연수원 주변이라든지 도로, 출입로, 주차장 등에 배치가 되었고 차량, 보행자 동선을 통제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군은 청사 내부, 전산실 등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의무였고 경찰은 외곽, 접근로에서 선별적인 출입, 통제,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전형적인 민군 합동 방어 구조였습니다. 경찰 외곽 경계는 선관위 시설 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방어 임무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출입 통제를 가지고
지금 특검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출입 통제가 마치 내란의 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입 통제는 필요 인원의 선별 관리였습니다. 계엄 당시 경찰은 이제 출입 통제를 하였고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사전 통보된 필수 인력 또 신분이라든지 목적이 확인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입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신원이라든지 목적이 불분명한 인원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단 출입이 제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은 선관위의 정상 기능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고 외부 침투, 교란 방지를 위한 선별적 출입 관리였습니다. 선관위 업무를 마비하고 차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관위뿐만 아니라 중요 국가시설, 군부대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주요 관공서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보안 경비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보안 경비 조치를 내란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찰의 이제 선관위 외곽 경계 및 출입 통제는 계엄법, 비상대비법, 선관위 사무규칙이 예정한 방호, 협조 구제에 따른 것이고 선관위 기능을 보호하고 국가 중요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경찰권의 행사였습니다. 폭행, 협박, 사회 혼란이 소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의 폭동의 구성 요건과는 전혀 무관하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선관위에 출동하였던 특전사와 관련되어서도 특검은 마치 내란의 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전사에게 부여된 임무는 대테러, 대침투, 후방 교란 차단, 국가 중요시설 방호, 확보 이게 특전사의 본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여된 임무 역시도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박안수 증거기록 순번 219번에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작전 일지에 내란과 관련된 폭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보호해야 된다. 방호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결국 특전사가 선관위에 출동하게 된 것은 선관위를 공격, 장악하기 위한 병력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계엄에 따라서 국가 중요 시설인 선관위를 보호하는 방호 지원 전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특전사들은 선관위 청사 주변 또는 1층 로비 등 제한구역에서 단기간 대기를 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통보 후 지시에 따라서 즉시 부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 당시 현장 상황은 이미 경찰, 정보사, 방첩사 인력이 선관위 방호체계가 형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전사는 외곽이나 로비에서 지원 태세를 유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폭동이라는 구성 요건과는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방호 대기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내란죄의 폭동의 요건은 다수인의 폭행, 협박으로 국가 권력 행사를 배제라든지 한 지방의 평온의 침해를 초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특전사의 활동은 선관위 내 또 외곽에서 단기 대기를 하면서 필요시 방첩사, 정보사, 경찰의 임무를 지원을 보조하는 역할이었고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나 무력을 사용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계엄하 군의 정상적인 방호 대기 태세를 내란 구성 요건에 억지로 끼워 맞춘 법리상 무리한 주장을 지금 특검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출동했던 방첩사와 관련된 주장입니다. 마치 방첩사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것이 내란이다라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방첩사 임무의 법적인 그리고 당시 작전의 성격은
보호 또 확보가 본질이었습니다. 방첩사의 본래 역할은 국가 중요 군사, 정보 자산 보안 확보를 담당하는 보안 정보 전문 부대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 사령부 지휘 아래 군 및 국가기관의 전산, 통신시설, 서버, 전산실을 불법 세력의 침투라든지 탈취, 파괴로부터 보호, 확보하는 것이 방첩사의 성격입니다. 방첩사 임무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보았듯이 선관위의 지위를 보면 선관위 사무기구 규칙에 전산센터라든지 전산장비, 정보통신망 보안은 행정사무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비상대비법상 비상대비계획 수립기관이 선관위입니다. 결국 선거정보 시스템 보호 보존을 위한 방호, 보안, 임무 역할을 한 것이 방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방첩사 대원들의 일관된 정언 역시도 군과 경 등 선행 부대가 선관위 청사 주요 시설을 확보한 이후에 전산실을 안전하게 확보, 인계받는 것이 임무였다라고 이렇게 정언을 하였고, 방첩사 대원들 역시도 진술조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결국 정보사, 경찰 등이 청사 근무를 확보를 하면 방첩사는 후속 단계에서 서버 장비에 대한 보안, 통제권, 인수 역할을 하는 것이 방첩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인데 이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1 벙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B1 벙커가 구검 시설이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1 벙커의 본래 용도는 전시 지휘 통제 시설입니다. 노모 씨라는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수방사 B1 벙커는 대통령, 국방부, 행안부, 합참 등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시설이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인영 증거기록 순번 388번 1281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B1 벙커는 수도권 방위, 국가 비상 대응을 위한 전형적인 방공 지휘 벙커이고 피해자나 민간인 수용, 감금을 위한 구검 수용 시설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모 씨라는 그 실장이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수본부 구성 훈련 시 전국 구검시설 목록을 관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방사 B1 벙커가 구검시설로 분류된 사례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인영 증거기록 순번 388번 1281면에 나와 있는 진술입니다. 결국 어떤 훈련 계획에서도 B1 벙커는 구검시설로 취급된 적이 없었습니다. 공소장에서처럼 구검시설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실제 군사계획, 합수부 훈련 구조와 정면 배치되는 허구라 할 것입니다. 그 노모 이제 실장은 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으로서 군 보안 기밀 시설 업무 총괄 실무 책임자입니다. B1 벙커를 직접 방문, 점검,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방문하였고 경험을 한 이 노모 실장이 B1 벙커는 구조상 사람을 가둘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 직무에 기초한 진술입니다. 결국 B1 벙커에 대해서 특검은 구검시설이다라고 하면서 내란 구성을 위한 과장,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방사 B1 벙커를 비상계엄화 민간인을 비밀리에 감금이라든지 신문하기 위한 시설처럼 이렇게 공소장에는 묘사가 되어 있고 결국은 내란죄 구성을 위한 비밀 구검소라는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그러한 의도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군사시설의 본래 목적, 구조, 운용 실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않는 것이 관련 정원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방사 비원 벙커를 구검시설로 전제한 공소 사실 및 특검의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 제도, 법적인 구조 어느 측면에도 맞지 않는 허위에 불과하다. 내란 구성 요건을 만들기 위한 과장, 왜곡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변호인의 주장이고요. 이러한 주장은 변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동안 나왔던 정언 그리고 참고인들의 진술 조서를 토대로 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판 조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를 다 기재하지 않고 이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고 별지 첨부 자료와 같이 권 의원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한 걸로 그렇게 그냥 정리하겠습니다. 예, 검찰 측도 뭐 그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지금 나중에 어차피 서면 내시겠지만 뭐 답변하실 거 뭐 특별히 있으시죠? 예, 구체적인 서면은 다시 뭐 정리를 해서 제출하겠지만 일단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법리에 있어서 그 법리에 대한 저기 오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재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좀 유리되어 있다 이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의견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의견서는 그렇게 진술하신 걸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또 그 뭐 동영상 키시고 뭐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준비되시면 이번엔 김지희 변호사님이 하실 거예요? 사장님 그 동영상을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요. 예. 그걸 지금 그 제출한 영상을 예, USB를 기존 거 그거 말고 또요? 아니요, 저희가 제출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걸 재생했으면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제출한 서면이 변론 요지서 25번, 26번, 27번이고요. 예. 변호인 의견서는 36번입니다. 그런데 그 28일 그리고 21일, 14일 이렇게 제출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예.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27번, 26번, 25번을 말씀드리고 변호인 의견서 36번에 첨부된 동영상은 맨 마지막에 재생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한 3시까지는 해주실 수 있겠죠? 좀 더 주신다고 하죠까지. 그러니까 뭐 예. 하여간 최대한 3시에 뭐 하는데, 칼같이 막 그런다는 건 아닌데 예, 예. 가급적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출한 변론 유지서 27번 그리고 26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론 유지서 26번과 27번으로 나누어서 제출한 이유는 26번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출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변호인들이 증거 능력을 다투는 이유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지난 기일에 출석한 오부명, 임정주 그리고 최창복 증인의 진정 성립 과정에서 특검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많아서 이걸 한꺼번에 기재하면 좀 보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증언 관련해서 공소 사실을 다투는 부분은 27번으로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순서는 26번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7번을 말씀을 드린 후에 21일에 제출한 변론 유지서 25번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그 남은 국회 봉쇄 관련한 증인들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오늘 저희가 변론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자로 제출한 변론 유지서 26번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곧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처리와 보관과 제출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규칙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또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는 2025년 11월 26일 선고가 되었던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뇌물죄에 관련하여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을 저희가 94번 중에 1과 2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변론을 마치고 나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판결문을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받아본 것은 아니지만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 규칙을 위반한,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혐의 사실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판결을 살펴봐 주시고 그 판결에서 적용된 전자증거의 디지털 증거 능력 부인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주셔서 현재 특검이 제출한 모든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전면 부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영장주의가 잠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의 제출의 경우 당연히 뭐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의 제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임의 제출은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제출받는 것과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마음껏 탐색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저희가 지금 변론유지서 26번으로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결입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전자정보 매체를 임의 제출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임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 해당 매체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다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특검이 지금 대부분의 전자정보 그리고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 매체를 모두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정보를 받는 형식이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핑계로 이메일 등으로 인해서 사본의 사본 그리고 사본의 사본의 재사본에 이르기까지 전혀 관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정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재판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94호증의 증인신문 조서 녹취록을 편철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보시면 먼저 검찰에서 제출하는 증거 방법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사본이 CD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생하기 전에 먼저 원본을 획득한 즉시 추출한 해시값을 기준으로 해서 법정에서 검찰이 제출하는 CD 안에 있는 사본의 해시값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모두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해시값이 전부 일치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27회 공판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단 한 번도 해시값의 비교가 있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주장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 서면에 기재를 했습니다. 추후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자유로운 증명이라는 것은 증명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증명이고 재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소송법적 사실, 소송법적 요건 같은 것에 한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자증거의 증거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본성과 무결성은 그 자체로는 자유로운 증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증명이 있어야 할 터인데 지금 특검이 제출하는 진정성립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경우에는 313조 제1항에 따라서 작성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 본인의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 다시 말하면 전문 증거의 진정 성립 요건에 따라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로운 증명이 아니라 아예 증명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오부명 그리고 임정주, 최창복의 그 증인신문 과정 가운데 맨 그 서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정성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인한 여러 가지 전자정보 예를 들면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출력본, 통화 내역 출력본이 왜 전자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증거 능력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분설하여서 기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26번 변론 유지서의 13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통화 내역이라고 해서 휴대폰 자체를 캡처, 그러니까 스크린샷으로 뜬 사진,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사본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휴대전화 화면의 스크린샷이라는 것을 재판장님께서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크린샷이 제출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라는 저장 매체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또다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스크린샷으로 하여 디지털 정보로 만든 다음
것을 출력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본의 사본일 뿐만 아니라 그 문서의 과정에서 이 출력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원본 그대로 출력이 되었는지 아니면 편집이 되었는지 정보도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디지털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크린샷으로 채증한 이 그 파일 자체라도 해시값을 보관을 해서 원본 채증 당시에 해시값을 보관하고 이 법정에서 이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다시 추출해서 재판장님 계신 앞에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시값의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객관적 증언에 의해서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객관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조사 참여자의 증언에 의해서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판례는 원본 파일이 없거나 아예 해시값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로 상정한 것이지 이 사건처럼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해시값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까지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그 원칙적인 방법에 따라서 가장 객관적인 해시값 비교에 의해서 원본과 사본 사이의 동일성을 입증하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인 것이지 원본성과 무결성을 지금 특검이 하는 것처럼 진정성 인정 단계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그 증거순번 778번, 779번처럼 진정성리 과정에서 주신문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증거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왜 전자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서 자세히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 50페이지의 분량에 달할 만큼 자세히 기재한 것은 그 앞으로 저희가 뭐 목록을 따로 작성해서 내겠습니다만 그 지금 특검이 지금까지 제출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저희들의 주장, 그러니까 해당 디지털 증거가 왜 증거 능력이 없는지에 대한 저희들의 변론 내용도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판장님께서 오늘 제출한 26번 변론 요지서를 충분히 잘 읽어보신다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투는지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공판 조서를 전부 채증을 확인을 해서 디지털 증거라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바탕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점은 동일한지 따로 세견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시값을 추출하는 장면을 이 변론 요지서 47페이지 그리고 48페이지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다른 법정에서는 이와 같이 샤 25, 256 샤1 이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법정 내에서 직접 해시값을 추출하여 비교하고 있고 이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며 특히 주진우 경비부장과 같이 원본 휴대폰 그러니까 통화 녹음에 사용된 디바이스 원본 디바이스가 존재하고 그 안에 원본 파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원칙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지난 제26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3명의 증인의 증언들 가운데에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말씀만 더 부기하면 말씀을 쭉 듣고 말씀 한번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예. 그 자유로운 증명을 검사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고 사실은 판사들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기일에 다른 법정에서 그 파견 검사의 자격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파견 명령을 제출하는 것, 그다음에 뭐 공소장 부번의 송달, 증인 소환장의 송달 이런 소송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고요. 기본적으로 디지털 증명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증명이 그렇게 검사들의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루프홀이나 백도어로 이용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판례 입장입니다. 그걸 좀 꼭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아직 그 공판 조서 그리고 증인 신문 녹취서를 확보한 것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지난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보된 증언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또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쟁점 그리고 주요 변론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증인 신문이라는 것은 그 반대 신문 과정 가운데에서 공소 사실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 기일에 나온 그 세 분의 증인들의 공통된 의견은 국회라는 국가기관 자체가 그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기동대의 병력을 다 동원하더라도 봉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또한
특히 임정주 경비 그 국장의 경우에는 본인이 1차 봉쇄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전에 국회 봉쇄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사전 모의된 상황이 있다면 경비국장,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직속 참모가 되는 경비국장이 이것을 모르거나 퇴근해서 집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4월 4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고, 그 해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인해서 그 동요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헌법재판소 반경 150m 내에 진공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약 200대의 기동대가 전국에서 차출되어 배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임정주 경비국장의 경우에는 그 국회의 전체 둘레가 2.5km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의 경우는 3km에 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2.5km에 해당할 텐데, 헌법재판소가 500 내지 600m라고 한다면 5배 내지는 6배의 둘레에 해당합니다. 공유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진공 상태로 만들려면 200대의 6배에 달하는 1200대가 필요한데 공소장에 따르면 168대만이 동원되었을 뿐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국회의원들 중에 아무도 제지를 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기 위해 의사당원으로 진입하기 위해 하는 과정에서 제지를 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증제 92호 중에 1-1과 2 가지번호 1과 2로 제출한 그 텔레그램 단톡방은 저희들이 뭐 비밀리에 입수한 것이 아니고요. 계엄령 선포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 조국 혁신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공개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각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서울청 지휘망에 따르면 23시 07분부터 23시 37분까지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이 아주 자유롭게 제한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23시 07분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통제가 있었던 것은 11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11분이라는 시간은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막으면 안 되고 외부인만 출입을 막아야 하는지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11분 동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으면 안 되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의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들어보내야 하며,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 심지어 국회 출입증을 가지고 있는 기자까지 들여보내서 국민의 알 권리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23시 07분부터는 신분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여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11분이었지 11분이 봉쇄 시간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봉쇄가 불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 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키입니다. 120m에서 130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행여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국회를 봉쇄하려고 했으면 담을 그렇게 열어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120m짜리 담을 아무것도 봉쇄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200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6배가 넘는 면적임에도 6배가 넘는 둘레임에도 168대만 동원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공소장에 보면 00시 30분부터 01시 30분까지 6대로 출발해서 22대까지 기동대가 확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기동대 버스가 전부 다 국회로 간 것이 아닙니다. 국회를 포함해서 중요한 국가시설 중에 하나인 용산 대통령실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강을 한 것이고, 실제로 그 기동대 버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재판장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수차례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한 사진을 보셨겠지만, 그날 국회 앞에 모인 사람들은 4,200명이고 그 사람들이 담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수소차 그 충전소에 있는 부근이 완전히 붕괴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많은, 특별히 민노총산의 공공 그 운수 노조의 깃발까지 보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 안에 진입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168대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에도 상당히 부족한 병력들입니다. 그런데 그 병력들이 국회 밖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 수방사 군인들이 시동을 걸 정도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군인들을 폭행하고 군용물을 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기에도 부족한 168대를 재판장님께는 마치 그것이 국회 안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차단하기 위한 병력이라고 잘못된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괜히 그러한 사진들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국회에 갔던 사람들이 이 중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비롯해서 해당 신문 기사들 또 여러 가지 사진들을 통해서 국회 외곽과 안팎의 사정을 재판장님께서 잘 아셔야 동원된 168대의 기동대 버스가 과연 국회의원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 인원들을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 오히려 안에서 계엄 해제 의사를 진행하고 있던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려고 했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7번 변론 유지서의 그 변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는 물리적으로 대한민국 기동대로 봉쇄가 불가능합니다. 출동된 기동대 버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외곽에 몰려든 시민 폭도들에 의한 진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병력 장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군 병력이나 경찰청 사이에 사전 모의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는 즉시 나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국회 사무처의 요청에 의해서 경찰 병력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 이 사실의 맥락이고, 따라서 공소 사실에 기재된 국회 봉소라는 것은 완전한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께서 11월 21일에 받아보신 변론 유지서 25번은 저희가 제출한 지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을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인데요. 유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공소장에 보면 뭐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그리고 전기를 차단해서라도 뭐 국회를 봉쇄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가 공소사실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불가능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와 같은 대규모의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그 전기설비 개통이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장 고차원적인 지휘 개통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그 밀실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모 담당관이 이 법정에 나와서 한 증언은 아니고 저희가 진정 성립을 통해서 제출한 검찰이 진정 성립을 통해서 제출한 진술 조서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 부착 단전함에 스위치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단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전기 설비 구조상 정확하게 맞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물 구조상 벽면 분전함, 그러니까 전체 전기 시설을 차단하는 용도가 아니라 뭐 개별적인 콘센트라든가 아니면 소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컨트롤할 수 있는 벽면 분전함을 만지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국회 단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전기 설비 개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담당관에게 지속적으로 추궁하면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것이 혹시 국회 전체를 암흑천지로 만들어서 국회 의사 기능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을 했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당시에 5분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벽면 분전함에 스위치가 내려갔다는 이유로 마치 뭐 국회 안이 암흑천지가 됐다, 국회 의사 기능이 마비됐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침소봉대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위사실, 의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벽면 분전함 차단기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건물 전체 단전이 절대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대형 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층적 전기 배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국회 같은 경우는 무정전 전원 장치, 다시 말해서 배터리 기반 전원 유지 장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안 처리 시스템, 그리고 본회의장 내부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전자기기, 방송 및 중계 시스템, 보안 통신망, 그리고 서버실 등에 연동되는 것이라서 전체 전기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의사기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국회나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와 법원과 같은 중요한 국회 시설의 경우에 단전하면 단전이 내려간다고 해서 전기시설을 차단한다고 재판장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수로라도 지금 벽면 분전함을 누가 실수로라도 만진다면 여기에 있는 모니터, 불빛, 모든 것이 다 차단된다는 것인데 절대로 일반 민간 시설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기 설비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비상 전력 개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고 그 비상 전력
개통과도 별도로 그 비상전력 개통이 작동되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배터리 방식으로 운영되는 그 시스템을 따로 별도로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금 법정 기일에서 이런 뭐 전기 설비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난삽할 것 같아서 저희가 10페이지에 걸쳐서 왜 벽면 단전하면 스위치를 만지는 것만으로 단전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그 일시적으로 복도가 소등이 되었지만 곧바로 비상 전기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사당 내부는 배터리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의사 기능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명의 의원들이 벽면한 단전 자체가 내려갔더라도 불이 꺼졌다 전원이 됐다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끝까지 00시 47분부터 01시 7분에 이르기까지 무사히 계엄 해제 의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공소 사실은 뭐 단전함을 내려서 전기를 차단해서 국회 기능이 마비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현실과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기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5번 변론 요지서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일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36번은 저희가 제출한 87호증의 1, 2, 3번에 관한 것입니다. 87호증의 1의 경우에는 저희가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 다시 말해서 공소사실에 관해 탄핵하고자 하는 점이 이러한 것입니다. 당시 출동한 707 특임단들이 지참한 무기는 평소 훈련 시도 지참하는 비살상 무기의 세트 품목에 해당하여 특별히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평소와 달리 챙겨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케이블 타이는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르게 특정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국회 시설을 확보하고 경비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 문을 시정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는 점도 역시 곽종근 사령관 진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87호증의 이 경우에는 특검이 이 사건의 그 공소 유지를 맡기 시작한 2025년 6월 10날 이전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그 기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707 특임단들이 들어가서 민간인들에게 뭐 총구를 겨누고 뭐 저격수가 들어가서 마치 총기로 어떤 그 무력 활동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는 기사를 그 현장에 들어가서 제일 정확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특임단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군인들은 오히려 민간인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본인들이 모욕적인 언사를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특임단의 부대는 대테러 부대, 그러니까 테러 혐의점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민간인들을 상대로 훈련을 한 것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이 87호증 이 영상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점을 재생하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87호증의 3의 경우에는 2025년 2월 17일 제442차 국방회의록에 근간이 되는 그 원본이 되는 동영상 2시간 7분짜리 동영상을 편집하여 37분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그 37분짜리 동영상에 해당 이 37분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입증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6번 변호인 의견서 3페이지 이하부터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재생을 할 것은 반가로 1, 2, 반가로 3, 4 그리고 5번, 반가로 5번부터 반가로 12번까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단전에 관해서 지난 그 출석한 이모 그 담당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공소사실에 단전 지시가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탄핵 증거로 반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가로 1번과 2번 그리고 3번과 4번은 체포 지시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단전도 어떤 국회 의사 기능을 방해할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고자 재생하기를 원합니다. 다만 반가로 5번부터 반가로 12번에 해당하는 것은 곽종근 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에 의해서 변호인 선임을 해주겠다 등의 그런 말로 인해서 회유당한 사정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법정에 오는 모든 증인들은 재판장님 앞에서 증언하기 전에 검찰이나 변호인과는 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10날은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에서 증인의 지위에서 증언을 하기 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 증언을 마치고 오후 증언이 있기 전에 증인의 지위에 있는 곽종근 사령관의 그 휴게 장소에 들어가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지 의원, 박봉계 의원 등이 뭐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등으로
회의로 해서 오전과는 전혀 다른 증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 관련해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 다시 말해서 그 증언을 바탕으로 기재된 공소 사실은 믿을 수 없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점을 체증을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점은 그 지금 저희들이 단전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재판장님께 제출하고 지금 재생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반가로 14번부터 20번까지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급적 15분을 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것 중에 지금 아예 먼저 말씀드릴게요. 83-1, 2랑 84는 저 첨부가 안 돼 있는데 아까 뭐 따로 제출하실 거라고 말씀. 저희가 93 오늘 제출한 그 변론 요지서 26번에 93-1, 2 그다음 94요.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아예 그걸 먼저 주시죠. 지금 좀 정리를 할게요. 이게 원본이라서 저희가 기록에 편철할 거 지금 정리를 잠깐 해놓고 할게요. 예, 검사님들도 그렇게 증거 신청하시는 걸로 하고, 선생님 저희가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USB를 주시면 여기서 재생하려고 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예. 우리 아까 이건 부본이라고 그랬죠. 이건 됐고, 이렇게. 그럼 정리될 건 정리됐지? 93-1, 2와 94는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그 좀 보류하셨던 것도 혹시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87-1, 87-2, 87-3. 그 동영상 3개 네. 그 아까 오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저기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그게 요거 3개였군요. 예. 그러면 나머지는 쭉 확인하셔갖고 현장 사진 85-1서부터 이거 저기 언제 어딘지 조금 밝혀주셔야.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그걸 준비해놨는데 제출 못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꼭 밝혀주십시오. 나머지는 그 확인되는 대로 다시 의견. 그리고 그 민노총 폭동 사진하고 또 돼 있는 부분 그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도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않아서 그 확인되는 대로 저희 의견 밝혀. 예. 이해상 변호사님께서 요거 예, 그 사진들은 그렇게 출처 하겠습니다. 꼭 밝혀주십시오. 번호는 제가 다시 그 66-1서부터 66-15, 그 다음에 85-1서부터 85-12 이 부분은 꼭 밝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91은 어떠세요? 판결문이랑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인데? 동의하되 입증 취지 부인합니다. 네, 91도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남았네요. 예. 준비되셨으면 말씀 주십시오. 먼저 87호증 1 특수전사령부 곽종근 진수 2025년 2월 6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했던 증언 중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반박하기 위한 부분만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예하 여단 및 직할부대 대상으로 화상회의 하셨잖아요. 네. 그때 잘 들어보세요. 개인 확인은 소총만 휴대해라. 권총은 휴대하지 않는다. 탄약은 실탄은 지역 대장 또는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고 개인에게 미지급한다. 개인은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을 휴대한다. 이런 지시한 게 맞습니까? 예. 예, 증인의 지시에 따라 출동한 병력은 소총, 공포탄, 테이저건, 케이블 타이 등으로 무장한 상태 맞죠? 이게 기본적으로 별도로 없는 거를 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비살상 무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평상시에 세팅돼서 갖춰져 있던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비살상 무기를 휴대하라는 측면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얘기가 된 겁니다. 예. 또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평상시에 이거를 추가로 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 놓을까요? 저기 이게 그 2014년 12월 4일 날 새벽에 국회 본청 앞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게 케이블 타이 맞습니까? 예, 예. 이게 707 특임단에서 쓰는 케이블 타이하고 같나요? 이게 일자로 펴져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케이블 타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 길어서 이렇게 하나로 하는 게 있고 뭐 두 개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케이블 타이라는 것만 알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제 머릿속에 그렇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증인 혹시 케이블 타이는 어떤 용도입니까? 케이블 타이를 이렇게 했던 것은 주로 이제 국회 시설 확보 및 경계하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국진단도 마찬가지고 제 머릿속에 그러면
이 건물을 이렇게 봉쇄하거나 이렇게 잠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일 편하게 이렇게 출입이 되면 이렇게 쭉 잠가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거를 머릿속에 연상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마항입니다. 증인이 실탄을 대대장이 통합 보관하라 이렇게 지시했던 건 어쨌든 사용할 목적은 없었지만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라도 있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가져간 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최초부터 이게 장비, 물자, 탄약은 군인은 출동하면 기본적인 세트 품목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기본적 사고방식이 들고 간 거지 그거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서 뭐 사용하려고 하거나 그거를 뭐 쓰려고 이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워딩 그대로고 잠깐만요. 지금까지 그 그 당시에 말을 계속 의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까?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에서 그거는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기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 들이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춰서 끝난 그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까? 예, 즉 다음으로 87호증의 2 안기령 민주당 대변인이 2025년 12월 3일 국회 앞에서 군용물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저장된 동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유튜브 한미일보 이 쇼츠 그리고 채널 A에 그 동영상을 모은 것입니다. 붙인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지난 길에 났던 그 라이트를 목 아래에 비춥니다. 그것은 진술서에도 나와 있지만 그 끈을 잡고 안 놔주면서 좀 전에 성함은 저 B 처리하겠습니다. 네네 그 죄송합니다. 이모 그 담당관이 진술한 것처럼 본인의 그 뒤에서는 남자가 앞에서는 안기령 대변인이 그 제가 이제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군인이 아니어서. 네 이제 총기를 그 휴대하기 위해서 앞에 뭐 장착하는 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과 멜방을 잡아당기면서 자꾸 놓으라고 하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손은 댈 수 없고 그래서 라이트를 비추면 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이트를 눈에 비추면 시력에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 목도 아니고 목 아래에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판장님께서 그냥 보시기에는 마치 총구를 일반인이 거는 것처럼 혹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만 앞에서 돌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생할 영상은 증제 87호증의 3,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이 2025년 2월 17일 국회 국방에 출석하여 한 증언 2시간에 달하는 증언을 필요한 부분만 편집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과로 5번부터 12항까지는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만 재생하겠습니다. 현안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워낙 큰 문제여서 제가 간단하게 한 1, 2분에 거쳐서 제가 잠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단장님 마이크 앞에 좀 나와 주시죠. 저는 뭐 들 거 없어요. 짧게. 그쪽 쓰시겠어요? 예, 김태 단장입니다. 네네. 네,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님들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단전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전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시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한 겁니까? 단전은 특전사령관께서 12월 4일 00시 30분에 대통령 전화를 받고
스스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단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어제 민주당 국조특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은 가짜 뉴스입니까? 내용이 맞지 않은 뉴스입니다. 하나를 더 묻겠습니다. 어제 그 회의할 때 보니까 국회가 암흑천지가 됐다 그랬거든요. 제 기억에는 불이 꺼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 들어보질 못했고. 그런데 지하 1층만 단절됐던 거 아닌가요? 네, 지하 1층만 잠시 불이 꺼졌는데 암흑천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야간 관상비도 없었고 당시에 저희 옆에 국회 관계자분들과 기자 유튜버분들도 일부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CCTV 상에 잠시 얻어진 부분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저희 의원이 갔을 때 그 스위치에 별도로 어떤 스위치인지 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한 개의 스위치를 내렸더니 복도 불이 꺼지면서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졌기 때문에 암흑천지 같은 상황은 그 기간에 없었습니다. 오디오가 조금 안 맞네. 우리 특임단장과 우리 요원들이 국회에 들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단전을 지시한 거는 그러면 우리 특임단장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00시 35분경에 2층 중앙 복도 안쪽을 진입하다가 소화기 공격을 받고 저희 인원들을 물렸습니다. 그리고 사령관께 더 이상 진입이 제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높은 데 올라가면 그 중앙 복도 안쪽 뒤늦게 알았는데 그 로텐도 홀이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생겼나 하고 4층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소화기 공격 때 그 로텐도 홀이 보일 것이라 생각하고 아니 어떻게 생겼나 하고 4층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소화기 공격을 받고 제가 00시 50분에 사령관께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진입이 어렵고 앞에 많은 분들이 막고 계셔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보고를 드리는 와중에 사령관께서 그러면 혹시 뭐 전기라도 내릴 수 있으면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국회 가결이란 걸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가결이 되고 나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의 국회 공세를 통한 확보 임무에 필요한 지시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탈 때는 뭐 관계자 기자분도 같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내려갔고 지하 1층에서 소방관들과도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주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하 1층 내려갔을 때 순간 그 지시를 까먹고 그 지하 통로가 연결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임무가 건물 봉쇄인데 이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첫 번째 부대원들과 한 것은 그 문을 막기 위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행동하는 과정에 안규백 의원께서도 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제 문이 이제 케이블 타이로 잘 안 묶여가지고 제가 근처에 있는 그 소방 호스도 한번 가져와 봐라 해서 묶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단전 지시가 있었던 걸 그때 뒤늦게 제가 생각이 나서 부대원 한 명한테 야, 한번 스위치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하고 그 인원이 이동했는데 어제 언론에서는 제가 그 국회 관계자분께서 가결됐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부대원을 보낸 것처럼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각 대화가 시작할 때쯤 제가 이미 임무를 주고 그 인원한테 한번 찾아봐라 한 이후에 대화가 시작됐고 그때 국회 관계자분께서 저에게 무슨 가결이 됐고 군인도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01시 07분에 사령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령관께서 그럼 철수를 해라. 그래서 01시 08분에 철수 지시를 했고 당시에 그 국회 보안요원을 보이는 분이 그 지하 통로 문을 닫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지하 통로 문을 올려야 당신들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그 인원한테 그럼 다시 스위치 올려라. 그래서 가서 올린 것이고 스위치를 내리는 그 시간대에도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져가지고 암흑천지같이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다 식별되고 저도 이제 야간 감시장비 없는 상태였는데 크게 불이 꺼졌다고 느끼기도 애매한 그런 수준으로 잠시 꺼졌다가 켜진 상황이었습니다. 단전 시간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언론에서 5분 정도라고 나왔는데 제 기억에 길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원이 제게 이야기한 게 아마 01시 06분 경일 거고
왜냐하면 제가 바로 이어서 07번에 사람관계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바로 퇴출했기 때문에 5분 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잠깐만요. 의미하는 이게 것이 그 아니라 질서 유지 차. 싱크가 좀 안 맞아서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주무관님이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아, 그래서 그런가? 차원이었었다고. 오히려 조금 기다리면 그거는 싱크가 제게 맞는데. 이야기한 게 아마 01시 06분 경일 거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바로 맞는 이어서 것 같습니다. 07번에 지금 사람관계 보시면 될것 전화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바로 퇴출했기 때문에 5분 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 여기서 봉쇄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차원이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707 단장님이 그날 안기백 의원님을 복도에서 만났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시를 정식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구금하라, 뭐 드러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안기백 의원도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에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단장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예, 그런 지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바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마주쳤고 했는데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묻자면은 실제로 단장님은 우리 국회의 본청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 과거에 12월 3일 이전에 들어와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사실 이 안에 내부 구조가 어디서 어떻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이 자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고서 들어오신 거죠, 그날. 예. 당일날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전원 차단도 제가 그 전기를 좀 공부한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비상 전원 시스템이 있어서 본래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이 마비가 되거나 차단되거나 했으면 비상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합니다. 비상 전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지금 발표는 5분이라고 하는데 5분까지 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재가동이 돼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것도 제가 봐선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날 군인들의 피해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특임단의 단원들도 제가 시계가 뭐 여러 명이 부서지고 막 했다는데 이게 하나의 군인들이 거꾸로 이제 당한 모습인데 시계가 몇 명이나 부서졌어요? 그 당시 저희 부대원들은 국회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문에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무를 준 게 벽면을 타고 이제 우리 국민들 한 명씩 밖으로 밀면서 정문을 봉쇄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작전 배낭이나 한통이나 식량 이런 것들은 다 내려두고 개인이 휴대해야 되는 장비와 총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 그대로 임무를 수행했는데 몸싸움이 심해지다 보니까 부대원들이 총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 미는 것도 이제 힘으로 막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원들이 이제 개인 시계, 고가의 시계도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 시계 24점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네. 개인 선글라스도 30점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신체 피해자도 나중에 확인 결과 18명이 있었습니다. 뭐 기타 군용물도 파손 38점과 분실 19점으로 확인했는데 기타 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확인한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707 우리 장병들이 우리 여기 민간인에게 어떤 폭력을 가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오히려 그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가로 예, 4번 일단, 11 예. 재판장님. 시간이 한 15분 정도가 돼서 이따가 저 보면 안 될까요? 일단 증인이 지금 3시에 와 계신데 그러면 지금 증인 신문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방가로 3번까지 보셨는데요. 예. 그 증인 신문 마치고
방과후 4번부터 재생하도록. 그리고 이미 15분 정도 드렸으니까 조금 압축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시간 이거 좀 빨리 키면은 좀 더 시간 근데 절약할 빨리 수 있을 것 키면은 같은데. 절약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싱크 화면하고 때문에 그러신 싱크로이 거죠? 안 맞아서.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게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해놓고. 상관이 없으시면 저희는 빨리 틀어도 뭐 상관없습니다. 아, 켜놓고 지금 끄지 말고요. 켜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따가 재생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낫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 또 읽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여기까지 일단 본 걸로 하고 뭐 검찰 측에서 뭐 특별한 말씀하실 거 뭐 이따가 다 본 다음에 아예 얘기할까요? 예, 그냥 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피고인 증거 94번 증거 명칭 제가 아까 원본 스캔 넘기느라고 아까 확인을 못했는데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94번 오늘자 제출하신 거. 지금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요? 94번은 증인신문 녹취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5 고합 60중 일부 2025년 4월 21일자 증인신문 조서 서울 서부지방법원 25 고합 60 사건입니다. 60번 사건의 일부입니다. 예, 누구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그거는 이제 그 개인정보라서 예. 저희가 기재하지 않았고요. 아 그럼 뭐 앞부분이라도요. 뭐 이모 김모 뭐 누구? 예, 경찰관이었습니다. 백모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그렇게요. 19페이지 중에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와 18페이지 이렇게 두 장을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이따가 증인신문 도중에 쉬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 10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증인신문 바로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검사님들, 변호사님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예, 예, 그러면 좋습니다. 10분만 쉬었다가 바로 그냥 증인신문 진행하죠.